자, 우편 상식 5장 파트, 그 밖에 우편 서비스 여기에 첫 번째 OX 문제 풀어볼게요. 역시 좀 꼼꼼하게 좀 내용을 올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올리지 않고 몇 번 나눠서 올리기 때문에 그걸 좀 양해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카페 그 해당 내용을 올린다고 했었는데 보통 이제 요 강의 보기 전에 미리 풀고자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 올린다고 했었는데 그 전에 제가 올린 줄 알았는데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부터는 제가 문제만 쭉 올려놨으니까 카페에서 한번 OX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 1절 보시면 우체국 쇼핑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거기 표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정의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 제품 요걸 이제 판매를 하고 있죠. 쇼핑 쪽에서 우편망을 이용하여 주문자에게만 직접 공급하여 주는 서비스이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설명하면서 꽃배달 서비스만 따로 빼놨죠. 그 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요거의 주문 및 환불은 특산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시면 특산물은 내용 없고 꽃배달 서비스만 언급하고 있는데 주문자에게만 직접 공급하진 않죠. 주문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보내죠. 플러스 제3자에게도 보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꽃배달 서비스의 경우에 상품 발송 시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동봉해야 된다. 의무사항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급 업체에서 보내지만 태그를 붙여야 우체국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주문자가 원하는 시간겠죠. 주문자 지정 시간에 추인한테 상품을 배달을 해야 됩니다. 맞는 질문 되죠. 3번, 꽃배달 서비스의 경우에 배달 결과를 어디서 입력을 해요? 우체국에서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배달 우체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네, 공급 업체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죠. 그래서 입력하는 순간 배달 결과를 다 알려주죠. 발송인한테 문자 등 통해서. 요즘에 다 그렇게 해주죠.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4번, 꽃배달 서비스의 경우 상품을 정시에 배달하지 못하거나 신청인이 배달 당일 주문을 취소한다면 전액 환불 조치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전액 환불 조치 조건이 쭉 언급되는데 가장 기본은 정시에 배달하지 못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신청인이 취소할 수가 있는데 배달 당일 취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배달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되죠. 5번, 꽃배달 서비스의 경우 주소 오기 등 주문자의 실수로 잘못 배달되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를 할 경우 꽃은 30%, 화분은 50% 환불해 주죠. 그래서 이제 퍼센트는 수업 때 강조했고, 꽃은 적게 환불, 화분은 많이 환불해 줘요. 꽃은 이제 하루만 지나도 시들기 때문에 환불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틀렸죠. 일단 반드시 전제는 뭐예요? 발송인이 환불을 요구해야 돼요. 환불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는 거죠. 자, 6번 전자우편 서비스. 이건 2절 파트. 2절. 자, 전자우편 서비스 정해놨고 고객 종류가 쭉 나와 있는 거고, 우편물의 내용물과 발송인, 수취인 정보를 전산 매체에서 저장하여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 알다시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데가 인터넷 우체국 말고도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세 가지를 언급해놨다. 첫 번째는 우체국 창구에서도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인터넷 우체국에서도 가능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대량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계약을 해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 창구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불가하다는 틀린 거죠.
그래서 신청하면 내용물 우편물 제작해서 배달과 전 과정을 우체국이 대신해서 주는 서비스고요. 편지, 안내문, DM 우편물을 빠르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죠. 일단 6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7번 종료 외우라고 일단 문제 냈고요. 표에 일단 정리났죠. 저 가장 큰 틀은 뭐예요? 봉함식, 접착식, 그림엽소 세 종류예요. 접착식은 얘기했었죠. 뭐였죠?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외부 차량 들어오면 거기다 스티커 붙이잖아요.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거 접착식, 그림엽소 세 종류고요. 봉함식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거는 맞는지 외우라고 일단 문제 냈고요. 8번 소형입니다. 소형. 자, 소형의 경우 편지, 안내문, 고지서 등의 안내문 등인데 최대 5장이에요? 아니죠. 6장, 6장. 최대 6장. 그래서 안내문을 편지 형태로 인쇄를 해서 규격 봉투, 이제 봉투니까 규격 봉투니까 편지 형태로 인쇄하는 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너가 발송하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최대 5장이 6장이라는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일단 틀렸죠. 9번 대형입니다. 자, 다량 편지 등 내용문 최대 150장 맞아요. 이거를 편지 형태로 인쇄하여 대형 봉투에 넣어서 발송하는 우편 서비스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건 또 편지 형태 아니죠. 아니라 A4 용지 형태로 인쇄해서 발송합니다. 9번 틀렸어요. 자, 10번 접착식. 단면, 양면 출력이 가능해요. 앞면, 뒷면 출력 가능하고 그림업소의 경우에는 칼라 출력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게 흑백이랑 칼라로 구분돼 있죠. 흑백, 칼라 구분돼 있고 흑백이 일단 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면, 양면, 단면, 양면 요거는 접착식 전자우편 서비스. 단면 일단 쌀 거다. 양면이 비쌀 거고. 그래서 흑백은 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60이랑 80 이렇게 돼 있고요. 칼라는 금액이 확 뛰죠. 그래서 220이고 지금 여기 20원밖에 차이 안 나지만 여기는 월등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150원 차이 나죠. 그래서 370원. 근데 이거를 뭐 암기할 때 외우는 방법이 쉬울까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약간 이해를 도와야 되겠지만 숫자에 뭐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암기가 좀 쉽지 않긴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림엽서는 흑백만 있다는 거예요. 흑백, 칼라는 없고. 자, 소형과 대형의 경우 흑백은 추가 한 장당 30원의 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자, 이제 추가 한 장 이용료예요. 추가 한 장. 그래서 아까 기준점 있었는데 하여튼 한 장당 30원이고 칼라는 추가 한 장당 180원이에요. 추가 한 장당.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 됩니다. 자, 12번 전자우편 내지의 기본 사양은 A4가 원칙이에요. 근데 내지를 고급 한지로 제작할 수 있죠. 이게 부가 서비스 항목이 있었고요. 이땐 제작 수수료가 30원을 더 내셔야 돼요. 제작 수수료를 한지로 넣었을 때는 기본 플러스 알파 그게 3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지문이 되죠. 13번 자, 전자우편 서비스의 우체국 창구의 접수는 발송이 제출한 접수 정보에 대해서 접수 심사를 완료한 다음에 발송인에게서 우편요금 수납으로 성립한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 창구 접수죠. 발송이 제출한 접수 정보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계약 성립 아니고 심사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요금을 내셔야 되는데 요금만 내시면 안 되죠. 뭐네요? 제작 수수료도 내셔야 되죠. 제작을 해야 되니까 두 개 내셔야 된다. 그래야 계약이 성립이 된다 라는 거죠. 13번 틀렸어요. 14번 전자우편 서비스 경우 접수 취소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달국 기준하고 위탁 제작센터 기준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에서에서 제작 전에만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건 배달국에만 해당돼요. 우편물 제작 전
되고 위탁 제작센터는 뭐라 그랬죠? 정보를 전송하기 전인데 접수 당일이에요. 접수 당일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위탁 제작센터로 정보를 보내거든요. 근데 정보 보낼 때 보통 하루 걸려 보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접수 당일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 전 당일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요거는 틀렸다라는 거죠. 자, 15번 접수는 창구 접수, 인터넷 우체국 아까 했었죠. 플러스 하나가 계약 고객 전용 시스템 여기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16번 봉함식 전자우편을 이용할 때 내용물 외에 다른 인쇄물을 추가로 보낼 수 있어요. 동봉해서 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창구와 인터넷 우체국 신청 이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걸 넣을지를 확인하려면 우체국 창구에서 눈을 확인할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신청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체국 창구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동봉 서비스로 접수된 동봉물은 최대 20kg까지 보낼 수 있으며 최선편, 가장 빠른 편으로 위탁 제작센터가 지정한, 여기 지정한이에요. 여기로 온 게 아니다. 지정한 제작센터로 발사한다라고 되겠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20kg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20kg까지 어떻게 한다? 무료다. 그래서 무료 등기 소포로 보낼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제 20kg가 뭐하면 초과되면 요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무료 아니니까 등기 소포 요금으로 내신다는 거죠. 등기가 일단 기록이 또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17번 틀린 질문 되시겠습니다. 자, 18번 전자우편 서비스를 다량으로 발송할 때 앞면과 뒷면에 발송에 원하는 로고나 광고 문화를 인쇄 발송할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면 뒷면 동일하게 인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18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2절은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3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또 OX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